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하원 의장 선출이 거듭된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118대 의회가 제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기권표를 제외한 과반 득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 공화당 원내대표는 반대자들에게 기권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 금값이 사상 최고인 21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새로운 연방 하원 의장 탄생이 이렇게 힘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도 CNN이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하고 있는데요. 캐피털 힐의 모습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연방 하원 의장이 선출되고 그 연방 하원 의장이 진행하면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제 118대 의회가 그래서 개원일 어제부터 계속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연방하원 의장은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서 서열 3위죠. 권력 서열 3위의 미국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요직 중의 요직인데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연방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게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의장은 뭐 당연히 다수당에서 나오는 게 관례인데요. 이번 제 118대 의회 같은 경우는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지금 의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선출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반란표가 나왔죠. 그래서 케빈 맥카시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지금 연방하원 의장이 되지 못했고요. 그 후 계속 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지금 무산이 돼서 오늘까지 계속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3번이나 투표를 했는데도 선출이 안 됐어요.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든 결국 조율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방하원에서 의장 선출 투표를 이렇게 하루에 여러 차례 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하루에 2차례 이상 연방하원 의장 선출 투표가 실시된 것이 1923년 이후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인데 1923년이니까 딱 100년이죠. 100년이네. 10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연방하원 상황이 좀 막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수당인 공화당이 지금 분열됐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 또 소수당인 민주당 사이에 어떤 최소한의 협치도 지금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방의회 출범을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과반 표를 몰아주지 않으면 자기 당의 연방하원 의장도 좀 선출을 못하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도의상으로 소수당인 민주당이 어차피 우리가 연방하원 의장을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되든 공화당의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우리가 밀어줄게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반대가 돼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공화당이 소수당이라고 그러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분열이 됐다고 했을 때 공화당이 과연 민주당을 밀어줬겠느냐 아마 안 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정치가 분열이 돼서 전혀 지금 정치라는 게 좀 실종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지금 얼마나 막장 상황인지 또 연방하원 자체가 얼마나 지금 막장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협조가 안 되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지금 연방하원이 출범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얼마나 지금 협상의 어떤 파트너, 정치 파트너가 아니라 원수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연방하원 의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새 회기가 공식 시작되는 날 연방하원 의장이 선출되는데 그 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비공개 코커스를 열어 가지고 차기 하원 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각 정당의 이제 과반 수표를 확보해야 이제 후보가 되는데 공화당은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각각 의장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어제 투표한 결과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모두 과반 득표를 못하면서 어제 결국 연방하원 의장 선출이 무산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CNN 라이브를 네. 보면은 이제 그 국회 네. 그 투표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네. 영킴 의원하고요, 네. 미셸 스틸 의원이 보여서 네. 굉장히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항상 둘이 딱 붙어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연방 하원 의장 선출에서 가장 변수가 되는 게 기권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권표는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방 하원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 득표가 필요한데요. 네. 이 과반 득표를 그러면 뭘 기준으로 과반을 우리가 계산하냐면 예. 투표하는 그 의원들 중에서 과반인데 그 중에서 기권표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중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네.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빈 메카시 지금 공화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이 의원들이 내가 정 싫으며 내가 싫어서 나를 못 찍겠으면 기권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기권을 하면 당신들은 나를 찍지 않았으니까 당신들 명분은 지킬 수 있고 당신들이 기권을 해줌으로써 연방하원 의장을 그래도 선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지금 공화당의 반대파들이 계속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아니라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다면 적법하게 유효 투표를 만들어내면 지금 계속 지금 연방하원 의장은 선출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의 전략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전략은 그 기권을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자기를 뽑아달라고 설득을 하지만 그게 안 먹힐 경우에는 그러면 대의를 위해서 최소한 기권해달라. 왜냐하면 기권을 하면 누가 기권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찍지 않은 거는 확인이 되니까 나를 찍지 않으면 되는 거지. 연방하원이 출범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방해를 놔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케빈 메카티 공화당 이제 하원 의장 후보가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기권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설득이 받아들여지는 의원들은 케빈 메카시 하원 그 원내대표를 찍을 거고요. 설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원들은 기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권을 해줌으로써 연방하원 의장을 뽑을 수 있게. 연방하원 의장이 나와야 스피커가 나와야 연방하원이 이제 제 118대 연방하원이 출범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뭐 CNN 보도를 보면 아직도 그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3번의 투표가 있었고 오늘 이제 4번째 투표가 열릴 예정인데 4번째 투표를 앞둔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의 하원 의장으로 가는 길은 uncertain, 확실치 않다.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CNN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원 의장 후보가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설득을 하고 설득하다 안 되면 기권하라고 유도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과연 케빈 메카시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내에서 얼마나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가 이번에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은 어제 같은 경우 보면 17명인가요? 지금 반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서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을지 또 마지막까지 지지하지 않는 몇몇 의원들이 있다면 그 의원들을 기권표로 돌릴 수 있는지 이건 결국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통할 수 있을런지가 관건인데 아무튼 참 초유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치가 문제예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 딱 2당밖에 없다 보니까 협치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여지가 없잖아요. 당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당끼리 뭐 서로 대화하고 뭐 좀 힘을 합치고 이게 이합집산이 가능한데 이게 전혀 좀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양당제의 지금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과연 미국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 양당제로 운영될 수 있는 국가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저 많은 의원들이 400명이 넘는 435명 의원들이 딱 2당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저게 한 4개당 5당 정도로 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이 미국 양당제의 모순을 좀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미국이 좀 발전하는 다당제로 좀 우리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로 가주길 바라요.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가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고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고 이게 뭡니까? 아니 민주당도 싫고 공화당도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수많은 미국인들을 볼모로 잡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할 건지 우리 적나라하게 좀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공화당의 나라입니까? 민주당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되고요. 제3의 당, 제4의 당, 제5의 당 당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다양성이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좀 이걸 보면서 유권자들도 좀 각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공화당과 민주당에 기대할 것도 없고 당이 싫으면 우리가 당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화당과 민주당에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미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금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 안전자산이죠. 금 가격이 지금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금 가격이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첫날부터 거래 첫날부터 아주 새해 들어서 거래 첫날부터 아주 폭락을 했죠. 그래서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가 추락하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 붕괴됐고 테슬라도 어제 14%가 폭락했는데 금과 주식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어제도 약세를 면치 못해서 이 금가격이 오른 것이 더욱 대비가 되는데 네. 이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그래서 런던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장중한 때 온스당 1,85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 1,850달러는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세운 겁니다. 장중 1,850달러 육박하고 나서 상승폭이 약간 떨어져서 결국 1,835달러로 마감되긴 했지만 대단한 가격이고요. 미국의 금 선물 가격 역시 1.1% 상승한 1,846.10달러 기록해서 금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당분간은 금 가격의 강세를 띌 거다 또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금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이 굉장히 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돈 넣어봤자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할 곳을 잃은 사람들의 돈이 이제 금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경쟁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 금 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그 주식시장 위험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 가격 상승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뭐 항상 강했다 약했다 이러는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또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해 초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약세 또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관건은 역시 연방준비제도죠.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을 지난해 내내 실시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가 바뀔 것인가,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이제 뭐 1월 4일이니까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뀔 건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꺾인 상황에서 계속 긴축을 끌고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주식시장도 첫날부터 이렇게 폭락을 했고 또 지금 뭐 이 굉장히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된다면 그 뒷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는 그런 예측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물론 중단한다고 해서 바로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중단하고 당분간은 지금의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지만 그러나 월가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올 하반기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올 상반기까지는 금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겠지만 올해 한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